명제가 뭐니? 명제는 참거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체를 우리가 명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참거짓이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은 어떤 P라고 하는 명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P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1은 자연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참이니 거짓이니? 누가 봐도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명제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거기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뭐 미국에 있다. 이런 건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명제가 아닌 것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세요. 조건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를 건데, 요거는 P의 X값이 존재할 거고,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자, 주하나, 참이니 거짓이니? 모른다는 거야. 그쵸? 왜냐면 X가 1, 2 이러면 참인데 X가 3 이러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건 그냥 조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뭐 하나만 더 해봅시다. QX라고 하는 QX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X가 진짜 1보다 크면은 참인데 X가 1보다 크지 않으면은 명제가 참이 아닌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애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를 건데, 근데 이 조건이 무조건 참이 되게 할 수도 있지, 지금. 그렇죠? 만약에 이 PX를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PX의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라지 P라고 좀 잡았을 때, 이 집합, 그러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1, 2, 4, 8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은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참이지. 그래서 봐봐.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이 있어요. 참이 되게 하는 그 친구들이겠죠?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 주어진 조건에서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진리집합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네. 맞아? 주하나, 진리집합이 뭐라고?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이게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봐봐. P라는 명제를 내가 부정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1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P가 명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정한 친구는 not 이라고 물결 표시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요걸 우리는 not 이렇게 읽어요. 물결 P 이게 아니라 not P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not P 이렇게 읽으면 되고 얘는 뭐가 된다고? 1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조건도 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not px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건 뭐죠? 현준아, not px는 뭐가 되니?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그렇죠.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not qx는 뭐가 되겠어? 부등식이 나왔을 땐 좀 조심해야 돼. x는 1보다 크다의 반대, 부정은 x는 1보다 작다는 맞는데 봐봐, 는이 없지. 없으면 생겨야 돼요. 있으면 없어져야 되고. 알겠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명제나 조건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데 이 부정을 할 때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그 주의사항은 좀 이따 뒤에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근데 이런 명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또는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조건 2개를 섞어가지고 내가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X 말고 A, B를 쓸게요. 자, A 더하기 B가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유리수이면, 유리수, 이거 무리수로 합시다. 유리수? 유리수이면 A, B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죠. 그쵸?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자, A 더하기 B가 유리수이다 라는 P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맞아? 뭐이면 A랑 B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것도 조건이죠. A, B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Q를 이어서 P이면 Q이다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이 P를 가정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형태로 지금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을 때, 자,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자, 뭘 보면 되냐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봐. 해서,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부분집합 관계가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참 자체가 됩니다. 알겠니? 서연아, 일어나. 알겠죠? 두 번째, 만약에 진리집합, 두 개의 진리집합을 내가 비교해 봤는데 얘가 부분집합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거짓이 돼요. 여기까지 되니? 즉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P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Q라고 하는 친구의 진리집합을 했는데 어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은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있으면은 없어. 만약에 없어서 P가 Q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 이 거짓말이 되는 예시라고 해서 얘를 발레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은 이것들을 보이면 되고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말이야 라고 하려면은 이 발레를 찾으면 돼요. 알겠니? 주원아! 그러면은 이 A 더하기 B가 유리수이면 A, B는 모두 유리수이다라는 이 명제인데 참이니 거짓이니? 주원아. 현준아,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 왜 거짓이죠? 발레가 뭐가 있죠? 그 A가 만약에 A가 루트이고 B가 마이너스.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얘는 거짓말입니다. 자,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시면 어떤 게 되냐면은, A가 루트 2, B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면은, 더하면 0이라고 하는 유리수가 돼요. 그쵸? 근데 각각은 무리수 자체가 되니까, 그쵸? 요거는, 거짓말인 명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발레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더니? 그쵸? 그래서 이러한 좀 몇 가지 발레들은 당연히 뭐 해야겠니, 얘들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발레들은 조금 외우는데 막 지금부터 막 신경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약간 뻔한 애들이 계속 나와요. 막 풀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0이라든지 1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발레가 많이 나오니까 자,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아마 선생님 내가 또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한번 또다시 요거를 다루긴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그 진리집합들을 잘 보셔서 꼭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참거짓임을 대부분 판단하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너무 유명한 발레들이 아마 뒤에 나올 텐데 그것들은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유명한 발레 중에 하나죠. 두 가지가 A, B 두 가지가 부호 다른 거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명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자, 잠깐 봅시다. 여기에서 자, 내가 명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오케이?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 P이면 Q이다의 가정과 결론이라 그랬지? 이 가정과 결론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Q이면 P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요거를 주어진 명제의 뭐라고 불러? 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름이야. 외우셔야 돼. 역이 참 이렇게 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으는 거야. 요거의 역은 뭐가 되겠어? A랑 B가 모두 유리수이면은 둘이 더한 것도 유리수이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근데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다음에 양쪽에 부정까지 붙였어. 그러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대우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주어진 명제와 역과 대우 사이에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몰라가 답이에요. 아, 몰라. 나는 모르겠어가 답이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은 주어진 대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자, 명제와 대우는 참을 따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주어진 명제가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몰라. 이거 모릅니다. 나 몰라. 이거 뭔지 몰라.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봐야 돼. 이걸로. 오케이? 자, 주어진 대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거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봤는데 내가 순간 좀 헷갈려. 그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대우를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대우를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124페이지를 보시면 자, 명제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자,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가 몇 개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어진 명제 이런 거 같은 거. 이거 왜 거짓말이야?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예시를 든다든지, 그죠? 발레를 든다든지 이렇게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첫 번째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뭘 이용할 수도 있어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내가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려고 봤는데 불편해. 그래서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 대우를 봤더니 이게 무조건 참이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3단 논법이죠. 두 번째로는 3단 논법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좀 여러 번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게 참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왔을 때 자, 우리는 P이면 R이다. 요게 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상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귀류법이라는 친구가 나오시게 됩니다. 귀류법은 그 오른쪽에도 잘 나와 있지만 좀 그 밑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부정할 거야.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실 거고 시험에 나오든지 수행평가로 나오든지 해서 무조건 너희들한테 증명법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자 증명 문제가 수행평가로 봐요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증명 그대로를 달달 외워 들어가셔야 돼. 알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학교 시험에서 빈칸 뚫기나 증명하시오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너 정신 차려. 알겠어? 자, 그리고 이것까지만 할 테니까 그만 줘라. 이것까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어렵다며. 그쵸? 필요와 충분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다뤄봅시다. 자, 봐봐. 이거만 잘 외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잘 외울지 미리 다 얘기를 해줬죠? 그치? 서연아! 그치? 잘 외웠어요. 자, P이면 Q이다가 얘가 참이야 라고 했을 때, 잘 봐. P는 이렇게 나와요. P는 Q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야.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면은, 얘들 우리 국어랑 영어 했지 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니? P지.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P가 무슨 조건이니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맞아? P가 무슨 조건이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조건이니 물어보는 건데 자, P가 무슨 조건이죠? 기억나니? P가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죠.
P는 충분 조건이죠. 그렇죠?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얘는 무슨 조건 그러면? 필요 조건이죠. 왜? 우리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기억나? 너 안 배웠나 나한테? 자, 우리 이제 이 화살표가 있잖아 무조건.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총을 쏘는 거야. 알겠어? 화살표 방향으로 총을 쏘겠지. 그쵸? 얘가 총을 쏘고 있잖아. 뭐야? 충분 조건. 총을 맞았네? 얘가 받았지, 총을. 총알을 맞은 거 아니야. 너 총 맞으면 뭐가 나와? 그치, 필요 조건. 알겠어? 자,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얘가 뭐라고? 쏜 애가 누구야? 쏘면 피가 나? 충분 조건이라고. 총을 쏜 애가 충분. 맞은 애가 뭐야? 필요야. 자, 왜냐면 이렇게 줍니다. 야, 이렇게 줘요. 야, R은 P의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줘요. 뭐, P2기 위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해야 돼? R이 필요구나. R이 이렇게 됐구나를 너네들이 찾아내야 된다고. 바로 쏘고, 그럼 얘가 이게 참일 때 충분과 필요래잖아. 그럼 요것들의 진리집합 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구나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필요와 충분히 완벽하게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 자, 절대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릴 수도 없지. 그쵸? 다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안 헷갈리겠지? 그쵸? 막 해설지나 뭐 책에다 보면은 뭐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뭐 주기 위해, 근데 그거 다 막 너네 맨날 까먹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치하게라도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걸 내가 안 하고 왔네요. 자, 보시면은, 자, 봐봐. 모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는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를 풀 때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만족해야 돼. 주어진 명제가 참거짓이 되려면은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은 전부 만족을 해야 돼요. 진짜. 오케이?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에요. 또는은 뭘 얘기하죠? 이제 여기서 네가 외웠던 게 나와. 또는은 뭘 만족하죠? 뭐야 이거는? 합집합을 의미하고요. 한글로 나왔을 때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숨겨놔요. 숨겨놓습니다. 아마 뒤에 문제 풀면서 나올 텐데 그걸 내가 풀어줄 거거든. 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한글이니까 숨겨놔. 너희들이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부정을 하면은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부정을 했을 때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 모든 x에 대하여 대해서 x는 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이죠? 왜? 다 크니? 모든 친구들이 다 커? 아니죠. 모든 친구들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애가 뭐 x가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렇죠? 거짓말이야. 근데 이 친구를 내가 부정하잖아. 이 친구를 내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변한다고?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돼요.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지하나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라는 거죠. 왜 참이야? 어떤 이니까 어떤 x 하나라도 있니? 적어도 하나 있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숫자 있어 없어? 있잖아. 하나라도 있잖아. 뭐 엄청 많잖아 지금.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그런 표현들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또 이게 숨겨져 있는 거는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나랑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넘어가셔서 자, 이게 봐봐. 이것들을 숨겨놓은 거야.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가 0이고요. 보세요. 너도 봐. 같이 봐, 그냥. 얘도 0이란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즉, x랑 y가 똑같아야 돼, 0 되려면. 그리고 얘만 0이면 돼? 얘도 동시에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고예요. 이고, 그리고야. 오케이? 이고, y랑 z도 똑같아야 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 또는으로 바뀔 테니까 x랑 y가 다르거나 또는 y랑 z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또는이니까. 그럼 몇 번이 되는 거?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x, y, z 중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1번은 뭘 얘기하는 거야? x, y, z 세 개가 전부 다 달라야 돼 라는 뜻이에요. 1번 아니고요. 5번은 똑같은 말이죠. 1번과 똑같은 말이죠. 5번이 x도 y랑 다르고 y도 z랑 달라야 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달라도 된다고. 부정하는 거니까.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달라도 돼. 그러니까 2번이에요. 이렇게 한글적인 걸 조금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풀어볼까요?